조급해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이 벽을 넘어가 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 안에 들어있는 이런 시어들,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라는 표현들을 하게 된 거는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막 하소연하고 그냥 그 아픔 때문에 막 그 아픔을 알리려고 막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또 과장하기도 하고 크게 소리내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 담쟁이는 말없이 벽을 오르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세로 이 벽과 맞서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나아간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벽을 만나면 초조하고 불안해요. 이 벽 때문에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불안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러다가는 잘못된 방법을 찾는 바람에 거기서 그냥 그것 때문에 더 큰 실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 건데 서두르지 말자는 거죠. 언젠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방식을 택해보자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 담쟁이처럼 그렇게 벽을 넘어가 보자고 생각했어요. 담쟁이가 보여준 이런 자세, 침착한 태도, 조급해하지 않는 마음, 자신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는 자세, 연대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끈기 있는 모습,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벽을 아름다운 풍경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저 담쟁이한테 배울 게 참 많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분이 쓴 리더십에 관계되는 책에 보니까 국내외 성공한 CEO나 재계, 언론계, 학계, 정계에 존경받는 분들이 갖고 있는 덕목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뽑아놓은 어떤 책에 보니까 그게 담쟁이가 갖고 있는 거 플러스 나머지가 이런 것들이더라는 걸 확인한 적이 있어요. 리더십에 관한 책에서.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자기 분야의 실력도 갖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고 내가 이겨야 할 것, 내가 넘어서야 할 것은 항상 나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극기의 태도를 가지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은 감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 힘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성 리더십을 가진 사람, 즉 따뜻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저 사람 곁에 가면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협조를 잘 얻어내고 그러면서 조직도 성공으로 이끌어가고 개인도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담쟁이하고 연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작년 7월 30일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해서 기사로 쓴 게 있었는데요. 내 인생에 꼭 간직하고 싶은 시 한 편을 써주세요 하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설문조사에서 담쟁이가 1위를 했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3, 40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시를 국민들에게 물어볼 때 꼭 1위를 놓치지 않는 시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길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의 무슨 시예요? 윤동주의 서시예요. 예. 윤동주의 서시가 항상 1위를 해왔었는데 어떻게 이게 갑자기 1위를 하게 됐을까? 언제부터 이 시를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했나 하고 궁금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IMF 이후부터 이렇게 됐대요. IMF 이후부터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이 담쟁이라는 시를 자기 시로 가져가고 좋아하고 뭐 또 누구한테 주고 또 어디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려워졌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또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렵고 자영업 30%가 넘는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어렵고 살기가 다 어려워지니까 어디선가 힘과 용기와 위안을 얻고 싶은 건데 시에서는 저런 위안과 용기를 주는 시, 따뜻함을 주는 시들을 자꾸 찾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 시들을 찾다가 이 담쟁이를 보고 사람들이 그래 이 시가 말하는 대로 나도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위안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벽을 경험한 사람들이겠죠. 살다가 벽에 부닥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이 벽 앞에서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나가보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겠죠. 작년 겨울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네 분이 찾아왔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모르는 분들이에요. 저희 담쟁이 사랑이라는 모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담사모? 네. 담쟁이 산악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담쟁이 산악회 사람들과 함께 등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시를 쓴 사람을 좀 모시고 가려고 한 1000명 정도가 뭐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데 모시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를 보니까 마지막 토요일에 제가 다른 일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등산하고. 근데 보니까 담쟁이 티셔츠를 전부 만들어 입었어요. 같이 이렇게 등산도 하고 그러셨어요. 모임을 같이 하시는 거죠. 저작권료는 하나도 안 내고 사용했습니다. 또 장애인들 모임에 담쟁이도 있고요. 또 회사 내 소모임에도 담쟁이가 있고요. 장관이 취임식을 할 때 취임사를 이 시로 읽으신 경우를 봤어요. 이 시를 읽고 나서 나는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담쟁이 장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봤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계신 분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를 고민하다가 이 담쟁이라는 시를 읽고 많은 위안을 얻으시나 봐요. 저는 제가 직장을 잃고 어려웠던 시기에 이 시를 통해서 위안을 얻었고 내가 쓴 시지만요. 내가 쓴 시에서 내가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을 다시 가꾸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쓴 시가. 나도 이 시를 내가 썼으니까 이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도 마음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나는 족한 거예요. 내가 위안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전부 가지고 와서 자기가 처한 처지에서 이 시를 보고 위안을 얻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학생들도 지금 이 시를 교과서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시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이 그 놓이신 처지에서 혹시 이런 시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여러분 시로 삼으시고 또 주위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메일을 하나씩 보내주시고 읽어보라고 하고 그러세요. 누구한테 시를 보내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시를 보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 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시를 보내줄 줄 아는 그런 부모, 시를 보낼 줄 아는 친구가 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시 한번 읽어볼래? 이런 시를 권할 줄 아는, 시인의 언어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분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시인의 언어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담쟁이라는 시 한번 읽어봐. 또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시 봤어? 나뭇잎 벌레 먹어서 예쁘다는 시 봤어? 하고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주위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잘난 척 하나 이럴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세요. 우리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도 시인의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해보세요. 우리의 품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품격까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그 몇몇 사람의 자리